이제 기체들에 대한 각종 성질들과 그에 대한 기본 법칙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체는 고체나 액체와는 다르게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기체 상태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각각의 법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압력을 P라고 하고요.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이때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례, 반비례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는 항상 이거 이항한다고 보시면 돼요. PV는 어떻다? 항상 일정 상수로서 콘스탄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전을 1첨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 P1, V1은 변화 후를 2점자 표현할게요. P2, V2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실생활에서 보일의 법칙을 적용한 그러한 예시들을 들어드리기 위해 항상 우리 물고기를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물고기가 딱 이렇게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고기에서부터 나오는 기포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기포가 어떻게 생겼나요? 뻐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 올라가면은 이 기포가 빵 하고 터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 아무래도 수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의 압이 더 가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 요 기체라고 하는 공기 주변에 있는 압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올 겁니다. 이때 공기에 대한 기포에 대한 사이즈 어때요? 작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해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받고 있는 압력은 점차 더 낮아지게 되면서 마지막 기포의 이 부피 자체는 조금 더 확장이 된 모습으로 나중에 빵 하고 터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풍선을 날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풍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차 이제 앞 자체가 풍선으로 가해지는 앞 자체가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 내부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점점 팽창하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질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하고 V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이 적게 작용되면 V는 커지게 되는 거고 팽창하게 되는 것이고 압력이 크게 작용된다. 그럼 부피는 점차 수축하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샤를의 법칙입니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 자, 그럼 이때 부피를 V라고 하고요. 온도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서로 비례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V와 T는 비례관계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를 이항해가지고 하나의 공식으로서 표현을 해준다면 T분의 V는 항상 콘스탄트 한다 라고 식을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얘도 변화 전을 1첨자를 이용해서 변화 후를 2첨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해주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얘도 실생활에서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구공이 구겨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쵸?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얘를 다시 복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끓는 물 안에다가 뽕 하고 넣어줄 겁니다. 즉 온도를 올리게 되면 쭈그러졌던 탁구공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팡팡하게 팽창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혹은 예를 들어서 유리병이 너무 이 뚜껑이 안 따져요. 그러면 조금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 안에 있었던 공기들이 팽창하게 되면서 이 안 열렸던 뚜껑이 스르르 하고 열리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줄 겁니다. 즉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종류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온도 1도씨가 상승할 때마다 부피의 273분의 1씩 점차 증가한다. 여기서 27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켈빈 온도로 바꾸기 위해서 섭씨 온도 플러스 273이죠. 273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 거기에서부터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여기까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조금 헷갈리겠죠? 어떤 경우에 보일의 법칙을 적용하는지,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는지가 살짝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보, 온, 샤, 앞 이렇게 하나 암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까먹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보일-샤를 법칙 같이 해가지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은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설명하고 있는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분의 V는 항상 콘스탄트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쵸, 샤를의 법칙이었고, PV는 항상 콘스탄트 합니다 라고 하는 법칙은 그쵸, 얘는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즉 T분의 PV는 항상 콘스탄트 합니다 라고 하는 공식은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요, 각각의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 전부 다 유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T1이 T2다 라고 한다면 P1, V1 얘가 P2, V2다 라고 나오죠. 즉 일정 온도에서는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보일의 법칙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P1이 P2하고 같습니다 라고 일정 압력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라고 하는 샤를의 법칙을 다시 한번 도출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보온샵 요거 암기하시되 만약에 나는 얘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한다면 보일-샤를의 법칙 얘만 하나 암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공식 자체를 암기하시면서 계산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기체들의 법칙들 중에서 보일 법칙 그리고 샤를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나서 이전에 배우셨던 아보가드로 법칙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일-샤를의 법칙은 T분의 PV는 항상 콘스탄트 합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혹시 기억나실까요? 얘는 일정 온도, 일정 압력일 때에는 무조건 몰 농도가 부피하고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법칙이었습니다. 이때 1몰은 무조건 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22.4L다 라고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법칙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분의 v가 항상 콘스탄트 합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n분의 v가 항상 콘스탄트 하대요. 일정 상수값이다 라고 하는 요 식을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n분의 v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즉 tn분의 PV는 항상 콘스탄트 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때 C라고 하는 일정 상수값을 저는 이 해당 방정식에 대한 기체 상수값으로서 R이라고 표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에서 풀어주시면 PV는 nRT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PV는 nRT다 라고 하는 공식이 뭐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 바로 R값, 기체상수값입니다. 이 기체상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조건 하에 적용될 수 있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P는 1atm, 그리고 T는요 0도씨, 즉 273켈빈 몰, 1몰 단위당의 V값, V는 1몰에 22.4L다 라고 했었죠. 22.4L 각각의 수치들을 대입한 요 상수값이 그냥 일반 상수값이다, 일반 기체 상수값이다 라고 하면서 R로서 표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3분의 22.4라고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얘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R값은 0.08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단위입니다.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분자에 있는 단위를 확인해 보자면 atm
곱하기 리터 퍼. 이제 분모 확인할게요. 분모는 켈빈 있고요. 몰 있습니다. 먼저 몰부터 정리해 볼게요. 몰, 켈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켈빈부터 써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킬로몰과 몰이 살짝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몰 곱하기 켈빈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0.082라고 하는 R값, 요 기체 상수값을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우리는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3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1리터 3승은 1000리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단위 자체를 ATM 곱하기 미터 3승 퍼 킬로몰 곱하기 켈빈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위아래 전부 다 10의 3승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0.082라고 하는 수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위 자체가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어떤 단위를 적용해야 되냐? 그러한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에 나오는 문제 조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킬로몰로 나왔다, 혹은 킬로그램으로 나왔다, 혹은 미터 3승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큰 단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서 문제 조건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작은 단위의 상수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를 나타내는 압력, 부피, 온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으로서 보일-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등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체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기체로서 다음 조건에 만족해야지만 이상기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조건 이상기체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즉 실제로는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뭐 부피가 없어서 우리가 서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되지 않는 정말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기체일 때에만 이러한 공식에 의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4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만큼 작다. 기체는 동일한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완전 탄성 충돌을 제외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없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따르지만 무작위하고 불규칙적이다. 즉 기체의 입자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입자들의 충돌이 아예 없고요. 여기에서 생성되는 뭐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작용되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라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찰도 없고 부피도 없고 이런 인력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기체를 연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기체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을 경우에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기체들에 대한 성질과 법칙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